시간은 잔인할 만큼 빠르게 흘러갔다. 봄이 몇 번이고 오가고 그 사이 민수는 청년에서 한 회사의 젊은 대표로 성장했다. 그의 인생은 몇 년 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가난했던 시절 아버지와 함께 타던 낡은 대리운전차 대신 이제는 최신 세단이 그의 출근길을 지켰다. 밤새 일하고도 늘 웃던 그 청년은 이제 수십억 규모의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사업은 모바일 모빌리티 대리운전과 차량 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혁신 플랫폼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바로 그가 아버지의 땀방울 속에서 배운 현실의 고통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수많은 밤을 설계와 투자 유치에 쏟아부은 끝에 그는 결국 성공했다. 언론은 그를 흑수저 신화라 불렀고 그의 이름은 경제 잡지의 표지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엔 언제나 공허한 자리가 하나 남아 있었다. 그 자리는 오직 한 사람, 지훈이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지훈의 삶은 정반대의 궤도를 걸었다. 유명 교수의 딸로 자란 그녀는 아버지의 뜻대로 유학을 다녀왔고 국제학 박사로 대학 연구소에 자리를 잡았다. 겉보기엔 완벽했다. 학력, 집안, 사회적 지위. 하지만 마음은 늘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몰랐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엔 이미 잃어버린 한 사람의 기억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통해한 스타트업 기업과의 공동 컨설팅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다.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코리아 낯익은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업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오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대표가 들어섰다.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은 멈췄다. 그는 변해 있었다. 정장 차림의 민수는 과거의 소년이 아니었다. 눈빛은 단단했고 걸음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미소를 지을 때 그 미묘한 따뜻함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지훈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서류를 넘겼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민수 역시 충격을 숨길 수 없었다. 그토록 잊으려 했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그는 회의 내내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공기만이 묘하게 흐려졌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되살아나는 듯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두 사람만 남았다. 지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민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지금도 그때처럼 책을 좋아하나요?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 한 문장은 묵혀있던 감정을 모두 깨우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마주쳤고 그 안엔 수많은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민수 씨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모든 걸 이해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렸다. 운명은 돌아오는구나.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엔 어떤 이유로도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고. 늦은 저녁 서울대 근처의 한 고급 레스토랑. 창가에는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았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단 3명이었다.
민수, 지훈,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유정호 교수. 식탁 위의 긴장감은 칼날처럼 팽팽했다. 지훈은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 앞에서 손끝을 모았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민수는 침착한 얼굴로 와인잔을 들었지만 그 눈빛은 결연했다. 그의 마음속엔 오랜 상처와 함께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유정호 교수는 묵직한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아, 넌 아직 어려. 사람은 비슷한 배경에서 만나야 해.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단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억눌린 분노가 번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시네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모르세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수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이제 피하지 않기로 했다. 교수님, 저는 더 이상 숨길 게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대리운전을 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빚 때문이었죠. 유정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저희 가족은 원래 정유산업 계열 대기업의 창립주 일가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확장 과정에서 내부 배신이 있었고 그 일로 저희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떠안고 저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게 정말이야?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저는 가난했지만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저를 천한 집안 자식이라 부르셨던 그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셨죠. 그분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유정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일은 내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 부탁해서였단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유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다. 그분은 널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민수야. 그때 내 아버지가 내 연구소까지 찾아와 말씀하셨어. 제 아들이 교수님 따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 아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직접 널 포기해 달라고 했단다. 민수는 숨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아버지가 그렇게? 그는 믿기지 않는 듯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난 널 밀어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식탁 위의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럼 우리는 모두 오해 속에서 헤어진 거예요? 유정호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 그렇다. 레스토랑의 불빛이 천천히 흐려졌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민수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슴 속엔 슬픔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알았다. 그의 인생을 짓눌렀던 모든 상처가 결국 사랑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덧씌워져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묘비를 바라보며 그는 오래도록 서 있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날 위해 그 모든 걸 감당하셨다는 걸. 그의 눈가를 타고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오랜 오해가 풀리고 비로소 진실이 빛을 본 순간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고.
그의 옆에는 여전히 눈물 속에서 미소 짓는 지훈이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듯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서울의 하늘은 오래된 회색빛을 벗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도로 위에 눈이 녹고 골목마다 봄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민수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하나, 지훈의 집이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아버지의 숨겨진 진심, 지훈의 눈물, 그리고 세월이 빚어낸 수많은 오해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마주하고 끝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에게 진심을 전하고 그 마음을 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하얀 담쟁이가 얽힌 대문 사이로 작은 정원이 보였다. 그곳엔 노란 수선화가 피어 있었다. 한때 지훈이 좋아하던 꽃이었다. 민수는 잠시 그 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이제는 끝내야겠지. 그는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지훈이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눈빛엔 피곤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래된 연인처럼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왔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당신을 원망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아버지를 탓했고 세상을 탓했고 결국엔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그녀는 한 발자국 다가섰다. 민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했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서로의 체온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다리 위를 함께 걸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어깨가 닿을 때마다 오랜 세월의 고통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로 번졌고 그 속에서 그들은 마치 처음 만났던 봄날로 돌아간 듯했다. 민수 씨, 만약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지훈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흔들렸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요. 하지만 그땐 서로를 몰랐을 겁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가 된 거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눈물과 함께 웃음이 섞인 미소였다. 민수는 그 표정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듯했다. 과거의 오해, 사회의 벽, 신분의 차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며칠 후 민수는 자신의 회사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옆에는 지훈이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교수의 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민수는 담담히 말했다. 저는 운전기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 길 위에서 배운 모든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믿고 함께 걸어준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가에는 또렷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건 사랑과 용서, 그리고 끝내 지켜낸 믿음의 빛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다시 도심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오네요. 지훈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의 봄이죠. 그 말에
민수는 천천히 웃었다. 바람이 불고 이제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다. 그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 세상이 끝나도 변하지 않을 진짜 사랑의 형태였다. 봄이 완연했다. 창밖에는 벚꽃이 다시 피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이 가득했다. 민수와 지우는 함께 기자회견장에서 내려와 새로 완공된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본사 앞에 섰다. 그 건물은 유리와 금속으로 빛났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 어떤 건물보다도 따뜻했다. 며칠 전 그들의 결혼 발표는 이미 언론의 큰 화제가 되었다. 흑수저 신화 대표, 명문 교수, 딸과 결혼 계급을 뛰어넘은 사랑, 현실이 되다 기사 제목들은 자극적이었지만 그날 그는 한 대학교 초청 강연에 참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지훈의 아버지 유정호 교수가 있는 그 캠퍼스였다. 대강당 안에는 학생들로 가득 찼고 무대 위로 조명이 비쳤다. 민수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여러분처럼 평범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남들처럼 편하게 살지 못할까? 왜 그렇게까지 일해야 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그분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이라는 거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일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유정우 교수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자부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민수는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건 제 아버지의 땀방울과 그리고 과거에 저를 외면했던 모든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 자신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강당 안은 조용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커다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민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이야기는 현대판 로맨스로 불리며 TV와 신문, 인터넷을 통해 전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의 가치 변화,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평등의 상징이 되었다. 지우는 이제 교수의 딸이라는 이름이 아닌 사회혁신 연구가로 불렸다. 그녀는 대학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리고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저는 그 용기를 한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문 뒤에서 민수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둘은 눈빛으로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 눈빛엔 이제 어떤 거리감도 없었다. 그들은 세상 앞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밤이 되자 도심의 불빛이 그들을 감쌌다. 빌딩 사이로 바람이 불고 민수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 옆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지훈이 있었다. 그는 문득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 후회 없어요? 그녀는 책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다. 후회요? 후회 대신 매일이 감사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가난도, 분노도, 상처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감정만 남아있었다. 평화. 그 평화는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쟁취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도로 위를 한 대의 대리운전 차량이 지나갔다. 운전석의 불빛이 잠시 그들의 창가를 비추었다. 민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보이시죠? 이제 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창밖엔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 꽃잎은 마치 축복처럼
두 사람의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서울은 오래도록 봄의 냄새로 가득했다. 가을의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은 어느 날 민수는 본사 회의실 한복판에서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흩어져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대기업의 자회사였던 협력사가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거대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 소송의 주체가 뜻밖에도 지훈의 아버지와 오랜 연구 관계를 맺고 있던 대학 산하 연구재단이었다. 언론은 다시 들끓었다. 장인 측 연구재단, 사위 회사와 법정, 다툼 재벌보다 더한 신흥 갑질 논란, 기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다. 민수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논란의 중심이 되었고 그의 성실함과 진심을 믿던 사람들조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회의실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이 어찌 되었든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은 걸 믿는다. 그 말은 곧 이 일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였다. 민수는 밤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운전 장갑이 놓여 있었다. 그 장갑은 늘 가죽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향기였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아. 이건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야. 며칠 뒤 법정. 민수는 증인석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거래 내역과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입증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임원들이 내부 이익을 위해 거진 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모든 시선이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조작을 지시한 인물 중 한 명이 지훈의 사촌 오빠라는 사실이었다. 유정호 교수의 형의 아들이자 가문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지훈은 아버지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 이건 민수 잘못이 아니에요. 지훈아, 이건 단순히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가문이 걸린 일이야. 명예가 그 명예 때문에 아버지는 제 마음을 무시했잖아요. 오직 시계의 초침만이 방안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하니? 지우는 눈물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 그 사람은 제가 믿는 세상의 전부예요. 그 말 한마디는 오래 굳어있던 마음의 벽을 무너뜨렸다. 유정호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결국 그는 말했다. 그래, 나도 이제 인정해야겠구나. 며칠 뒤 재판은 민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모든 조작이 드러나며 진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가 그동안 견뎌야 했던 의심과 모욕의 흔적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날 밤 지우는 그를 찾아와 조용히 안아주었다. 고생 많았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의 어깨 위에 이마를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눈가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더 이상 신분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가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아직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았다. 민수와 지우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는 눈이 녹은 들판이 보였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은 민수의 아버지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대리운전을 나갔던 마을이었다. 민수는 차를 멈추고 조용히 내렸다.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오래된 시멘트 담장 옆에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갔다. 거기 작은 비석 하나가 있었다. 성실한 사람, 박철수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세상의 한 조각그 글귀는 민수가 직접 새긴 것이었다. 그는 비석 앞에 꽃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늘 말하던 진심으로 일하라는 말, 이제야 그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옆에서 지훈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버님, 저는 이제 이 사람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그녀의 말은 바람에 실려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다. 잠시 후 하늘에서 눈발이 흩날렸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우리도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들은 마을의 작은 예식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가족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이 모여 있었다. 유정우 교수는 정장을 입고 식장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민수야, 지훈이를 부탁한다. 그 한마디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하객들의 웃음과 박수 그리고 피아노의 잔잔한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그 순간 유정우 교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손수건으로 살짝 눈가를 닦으며 속삭였다. 이제야 내 딸이 진짜 행복해졌구나. 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마을 언덕 위로 걸었다. 민수는 손가락을 뻗어 그 빛을 가리며 말했다. 지훈아, 우리 회사 이름을 바꾸자. 이름을요? 응.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대신 철수 드라이브 어때? 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답네요.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다. 민수의 눈가에는 미소와 함께 눈물이 고였다. 이제야 진짜로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날 밤 별이 쏟아질 듯한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잔잔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마을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말했다. 우리 10년 후에도 지금처럼 손잡고 있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50년 후에도. 그 말에 그녀는 웃었다. 그럼 평생이에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손바닥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 온기는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명예보다 깊고 진한 것이었다. 하늘 위에서 별빛이 그들의 머리 위로 흘러내렸다. 잘했다. 아들아, 진짜 부자는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이란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다. 그는 지훈의 손을 더 세게 쥐며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멀리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은 천천히 물러가고 산 너머로 첫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의 상처와 시련을 모두 덮는 진짜 평화의 얼굴이었다. 하늘 위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